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이소 김 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특별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부동산 중개업에서 온라인셀러로 완벽하게 변모를 하신 이모카 대표님인데요. 법인 부동산 회사를 다닐 정도로 아주 유능한 이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온라인셀러로 변모했는지 그 과정도 너무 궁금하고요. 그 어렵다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비파를 한동안이나 유지를 하고 계신 비결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과정을 알아보러 저와 함께 이모카 대표님을 만나러 이동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커머스 온라인 유통업을 하고 있는 이모카라고 합니다. 협업하는 이커머스 1인 기업이라는 그 주제로 함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사무실이 근데 제가 가본 곳들 중에서 제일 좋아요. 뭐 카페 같아요. 예, 사무실은 현재 지금 네. 새로 개장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네. 저희가 처음에는 좀 좁은 공간에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그 같이 협업을 하시는 사장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돈을 들여서 뭐 사무 공간도 만들고 여기 보시면 회의실도 만들고 뭐 이렇게 라운지, 카페테리아처럼도 만들고 이 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스튜디오도 있어요. 스튜디오도 마련이 되어 있나요? 네,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네, 이곳에서 사진 찍으면 굉장히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은 아주 멋진 네, 저희가 뭐 스튜디오네요. 전문 스튜디오는 아니지만 네. 이제 생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품들 판매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조금 쌓여가지고 네. 한 이 정도만 세팅하면 그래도 물건 팔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랑 같이 협업하시는 사장님들에게도 필요하시면 공간을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로 스마트 스토어만 하고 계신가요?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은 했지만 스마트 스토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온라인 유통업이기 때문에 B2C로는 스마트 스토어, 뭐 이렇게 쿠팡, 뭐 옥션, 뭐 11번 같은 등, 뭐 오늘의 집까지 입점을 할 수 있는 채널은 다 입점은 하고 있고요. 주로 B2C고 나중에 최종적인 거는 이제 B2B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대표님 블로그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블로그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주로 올리고 계신가요? 제가 블로그를 하게 된 이유는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일기처럼 제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그 브이로그 방식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새로 배우게 되는 부분도 이제 넣었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보다 더 훨씬 앞서가 계신 그런 대표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배운 것도 많았어요. 그리고 뭐 강의도 듣고 하면서 지식적인 것과 제가 실제로 해본 부분을 결합을 시키니까는 뭔가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공유를 해볼 만한 좀 거리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가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적혀 있어서 초보 셀러들은 이모카님 블로그도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모카님의 이력을 두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다가 이제 온라인 셀러로 변모하게 되신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경제적 자유라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사람들이 바라잖아요. 저도 그런 취지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사업이라는 게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취득하게 되면서 부동산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중개업을 하다가 이 일까지 같이 병행을 하는데 이 일이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는 부동산 일보다 더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엔 또 한 번 바꾸게 됐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지금도 저도 하고는 있지만은 중개업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컨설팅을 해주면서 수입이 건 바이 건이기 때문에 되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일정한 고정적인 수입이 중요하잖아요. 직장인들이 제일 좋은 이유가 그런 수입인데 부동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약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부업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 게 바로 온라인 사업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을 하신 분들이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한 결과 참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처음에는 부업처럼 시작을 하게 되다가 지금은 커져가지고 전업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위치까지는 도달을 했습니다. 부업을 하시다가 전업을 하게 됐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셨는지.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거의 한 3년 전이었거든요. 1년 반 정도 지나서야 이제부터는 온전히 이 사업으로 제가
생계를 유지를 할 수 있고 앞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다짐이 생게 한 1년 반 정도 온라인 유통에다가 몰빵을 했죠. 지금 이모카님이 빅파워시잖아요. 온라인 셀러라면 아실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맞아요. 스마트 스토어예요. 근데 어떻게 스마트 스토어를 빅파워로서 2년 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이 굉장히 궁금해요. 요즘에는 빅파워도 많이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네이버의 전체 셀러 중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게 빅파워거든요. 그만큼 되기도 힘들어요. 빅파워가 됐다고 해서 매출이 많이 나온다, 부자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열심히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단계가 빅파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는 검색 기반으로 많이 상품이 검색이 되잖아요. 키워드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매출을 많이 올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광고도 해보고 광고했을 때 제대로 잘 된 게 아니죠. 뭐 사기도 안 된 케이스도 있고 경험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였다고나 할까요?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소 김부장. 대표님 지금은 어디 가는 중이세요? 지금은 월요일인데 제가 지금 물류 창고 쪽에 가가지고 지금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일산에 있는 저희 물류 창고로 가고 있습니다. 물류 창고에서 직접 작업도 하시나요? 뭐 매일마다 가진 않는데 저희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월요일이나 아니면 주말이 끼거나 연휴 이후에는 물류량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직접 몸으로 가서 도와주는 일도 해야 돼요. 대표님 여기가 물류 창고예요? 세 동이 다 저희 동은 아니고 저 가운데 동만 저희가 쓰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 많은 물건이 네. 다 대표님 건가요? 아니요, 여기 있는 물건이 전부 다 제 건 아니고요. 제 네. 거도 있고 이제 저희 협력사 물건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 창고고요. 네. 네, 그러면서 저희가 서로 이제 물건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신 뭐 필요에 의해서 발송도 대신 해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날 들어온 주문을 정리를 해야 돼요. 물건을 오고 반품이 있는지 아니면 뭐 환불이 있는지 그런 분들은 직접 연락도 해줘야 되고 응대를 해주고 새로 들어온 신규 예약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서 재고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송장을 출력을 해서 포장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송장 출력도 여기서 하나요? 네, 송장을 저기 보이면은 이제 프린터가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은 네. 대리점하고 계약을 맺어서 저렴한 요금으로 택배를 발송할 수 있고요. 프린터를 저희가 장만을 해서 송장을 직접 출력을 해가지고 바로 나갑니다. 택배비는 얼마예요? 택배비는 아마 업체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요새는 제일 저렴한 업체가 뭐 2,000원, 2,200원 작은 택배 기준으로 보통 3PL에서 나가면은 이거보다 한 500원에서 1,000원 더 비싸죠. 포장비라든지 그런 비용 같은 게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주문 많이 들어오셨나요? 오늘 월요일이라서 원래는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평일보다는 많이 들어왔긴 하지만은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지 물건이 평소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3PL에 맡겨라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고퀄리티 일을 해서 부가가치를 좀 더 높여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왜 대표님은 직접 포장하고 발송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네. 뭐 물론 3PL로 하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이 좀 절약될 수 있고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3PL을 사용하시는데 저는 3PL을 사용하다가 직접 창고를 구해가지고 물류를 직접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루고 있는 제품들이 좀 세심하게 좀 포장이 필요한 제품들이에요. 포장이라든지 검수가. 근데 3PL에다 맡기게 되면 그런 검수 작업 같은 게 되게 깔끔하게 되지가 않고 아무래도 자기 제품이 아니니까는 고객님들 컴플레인도 참 많으시고요. 각종 사은품이라든지 삽지 같은 거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거를 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더 추가가 돼요. 인건비를 사용하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 직접 서비스 같은 것도 제공할 수 있고 이게 되면 이런 큰 사이즈 같은 제품들은 물류비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창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비용적인 걸 오히려 더 아낄 수가 있죠. 어떤 품목이 어떻게 포장이 되어 있는지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3PL에 있을 때는 그게 단점이었는데 여기 가지고 오니까 장점은 각각의 제품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기가 좀 많이 쉬웠고 단점은 너무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만 100% 다 알고 있지 저희 직원들이 물건에 대한 뭐 품목이라든지 디테일하게 알지 못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사장님 그 제품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창고가 점점 이제 이 60평 창고도 점점 좁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더 늘리게 되는 거죠. 그럼 좀 더 또 투자가 또 들어가야 되고
돈을 많이 벌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만큼 사이즈가 커지면은 물류 창고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대표님은 주로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하시는 건가요? 아, 예. 지금은 국내 제품하고요. 중국 제품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저는 이제 보통 다른 분들은 한국 제품 먼저 국내에 있는 것도 사입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병행 수입으로 수입을 해서 정식으로 사업자 통관 밟고 가지고 오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기반적인 그 현지에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회사를 저희가 직접 끼고 해요. 물건만 골라서 수입을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취급하는 품목이 몇 종류나 되세요? 지금 취급하는 게 제가 어저께 정리를 해보니까 한 70가지가 넘어요. 그럼 카테고리는 어떻게 돼요? 카테고리는 되게 다양합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는 생활 건강 카테고리고요. 그 다음에 뭐 전자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소품도 있고, 주방용품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상품 혹시 오픈 가능한가요? 잘 나가는 상품은 그냥 뭐 이런 건데 이게 식기건조대거든요. 식기건조대인데 이제 플라스틱 제품인데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하고 철제가 저렴해요. 수입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공장 같은 경우가 그쪽에 많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와, 꿀팁이네요, 꿀팁. 네. 중국에서 사입을 할 때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 되는 물건이라면 몇 개 정도를 이제 구입을 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많이 가지고 오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만 원어치 주문한 적이 있어요. 뭐 한 품목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어치 이렇게 조금씩 주문을 해서 다 잘 되진 않아요. 다 잘 되지 않고 들어와서 이제 상세 페이지에 올리고 상품 올리고 신경 좀 쓰다 보면은 5개에서 10개 중에 한두 개는 터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쪽 제품만 더 추가로 발주를 넣는 거죠. 네. 하나라도 팔리면 그때 재주문을 하라고? 네. 왜냐면은 네. 저희가 조금 가지고 왔잖아요, 처음에. 네. 하나라도 팔리면 고객이 니즈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바로 발주를 넣지 않으면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물류가 오는 시간이 그래도 2주는 최소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만약에 품절이 되면은 또 못 파니까 주문을 넣어놓는 거죠. 네. 만약에 상품을 받았는데 상품이 생각보다 샘플보다도 질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중국 제품은 직접 받아보기 전까지는 퀄리티를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한두 개 샘플 받을 때는 그거 받은 다음에 다시 재발주를 넣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샘플이라도 소량을 사는 거죠. 저는 샘플이라도 해서 한두 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10개, 20개 정도는 사요. 네. 아, 샘플을 10개 정도를 사신다고요? 예.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은 제가 써보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뭐 마케팅용이라든지 체험단용으로도 뿌릴 수라도 있으니까 직원분은 총 몇 분 계신 거예요? 혼자서 하기에는 힘이 붙이기 때문에 지금 직원은 2분인데 2분 다 시간제 파트타이머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한 분은 저희 창고에서 물류를 좀 담당하고 계시고요. 다른 한 분은 이제 집에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CS라든지 상세 페이지 수정 작업, 마케팅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1인 셀러가 직원을 뽑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 언제라고? 있죠.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을 써서 매출이 늘어날 것 같고 매출이 늘어나는 양이 내가 직원분한테 급여를 드릴 수 있는 만큼의 그 커버가 되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직원을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의 혼자서 벌어가는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직원 월급을 더 벌지를 못하면은 직원을 쓰시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네. 물류창고에서 하는 그 과정들을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네.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나보다 잘하는 분이시면은 네. 뭐 이렇게 어디서 따로 커피 한잔 하는 것보다 직접 일하는 현장을 찾아가가지고 조언을 얻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저는 굉장히 행운하네요. 이렇게 이모카 대표님의 당연하죠. 자주 오세요. 네. 네, 사무실도 방문해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모습과 또 이제 물류센터 가서 물류센터에서 직접 포장을 하시고 이제 정성스럽게 그 상품을 고객들한테 보내는 모습,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초보 셀러들
셀러들을 위한 귀중한 조언까지 다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보니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모카 대표님을 만나보셨어요. 사무실, 또 물류센터, 또 초보 셀러들을 위한 귀중한 조언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것을 깨달았던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모카 대표님한테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부분들은 이모카님 블로그 주소를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테니까 그곳으로 찾아가서 댓글이나 쪽지를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훌륭하신 또 셀러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여러분들께 더 귀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이소 김부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